오히려 야식이 치료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계간학회에서는 간경화 환자들에게 자기 전에 약간의 야식을 먹어라, 이걸 치료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간이라고 하면요,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경화 그리고 간암까지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건 거의 무슨 수를 써도 돌려내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간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 암과 만성질환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강영창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이 나빠질 때 어떤 증상들이 있을지, 간에 좋은 음식은 뭐고 나쁜 음식은 뭘지, 운동과 수면은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풍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남은 50년 동안의 간 건강이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로한 증상을 간 기능 저하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피로함 자체는 간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많이 생길 수 있는 비특이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면 우린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바로 매일매일 보는 거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의 외형적인 변화입니다. 대표적인 거 3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황달입니다. 우리 간은 소화를 돕는 담즙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배출하게 되는데요.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요. 담즙이 분해되면서 그 안에 있는 누런 색소들이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눈에 있는 흰자가 누래지는 황달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몸 여기저기에 생기는 붉은 반점들입니다. 아니면 앞가슴이나 배에 빨갛게 모세혈관들이 거미 모양으로 올라오는 거미상 홍반을 들 수 있는데요. 이건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잘 분해되지 않고 이로 인해서 모세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 때문에 간이 좋지 않은 남성분들의 경우에는요, 가슴이 커지는 여유증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리고 3번째는 양치할 때 자꾸 잇몸에서 피가 난다, 아니면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든다, 이런 증상들인데요. 간에서는 피를 먹게 하는 응고인자가 합성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러한 응고인자들이 부족해지면서요, 살짝만 부딪혀도 여기저기 멍이 드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수적인 물질을 합성하는 공장, 그리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수기 필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성 혼수인데요. 섭취한 단백질이 몸속에서 분해되면 암모니아라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암모니아는 간에서 해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온몸을 따라 돌다가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암모니아가 뇌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혼미해지고 심각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간경화의 2번째 증상, 식도 정맥류 파열이에요.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온몸을 따라 돌던 피가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앞에 다 쌓여버리게 됩니다.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문맥혈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맥혈관이 빵빵해지면서 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우회로들이 발달하게 돼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식도에 있는 정맥입니다. 이 식도 정맥이 빵빵하게 부풀어져 있다가 우리가 기침을 하거나 뭔가를 먹거나 할 때 혈관이 터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토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경화의 마지막 증상은 복수예요. 말 그대로 배에 물이 찬다는 건데요. 간 기능이 떨어지고 간이 딱딱해지면서 문맥혈관이 빵빵해지고 그 안에 알부민이 부족해지면 간 문맥혈관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뱃속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데 이 양이 많게는 5리터에서 10리터까지도 찰 수 있어요. 초기에는 이뇨제를 사용해서 조절할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바늘로 배를 찔러서 물을 빼는 복수천자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류의 증상들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 그런 경우에는 간이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일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소화기내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지방간이라고 하면요, 배에 살이 찌듯이 간에도 살이 좀 찐 게 아니냐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요, 단순 지방간 환자의 약 20에서 30% 정도는 지방간염으로 악화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방치해버리면 10년에서 15년 뒤에는 간경화 그리고 간암까지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일단 간이 딱딱하게 굳어진 간경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건 거의 무슨 수를 써도 돌려내기가 힘들어요. 물론 요즘에는 줄기세포 같은 치료를 이용해서 간경화도 일부 이전 단계로 돌리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간경화는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방간이나 아니면 초기 간염 단계에서 꼭 이거를 인지하고 생활습관 교정으로 이전으로 돌려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건강검진 결과지에 지방간이 찍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이 간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간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챙겨야 될까요? 물론 술이 간에 나쁘니까 금주를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전체 지방간 환자의 약 80% 정도는 술과 무관한 대사 이상 지방간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당을 팍팍 올리는 과도한 탄수화물이나 아니면 액상 과당 같은 것도 피해 주셔야 된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찍 자야 간 건강이 좋아진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엄밀한 의학적 연구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요, 간은 일정한 리듬에 따라서 작동합니다. 우리가 깊은 수면을 취하는 밤에 간에 있는 잉여 지방이나 아니면 독소 같은 쓰레기들을 간이 정화하는 오토파지 작용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런 오토파지, 그러니까 간의 정화 작용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완벽한 공복, 그리고 두 번째는 깊은 수면입니다. 만약에 밤 늦게 야식을 먹는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조건이 다 망가진 거고요. 간의 청소 스위치는 그 즉시 꺼져버리고 간에는 계속 찌꺼기가 쌓이면서 염증이 지속되는 거죠. 간이라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낮에는 활발히 일을 하다가 밤에 쉬는 시간을 줘야 그때 이제 공장에 쌓여있는 폐기물을 버리고 공장을 청소할 시간이 주어질 텐데요. 그런데 밤에 계속 철야 근무를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동자들이 다 뻗어서 도망가겠죠. 그래서 간에는 절대적인 휴식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그 시간이 깊은 밤이다. 이 시간에는 공복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인이나 아니면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야식은 독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미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간경화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야식이 치료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상적인 간은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잉여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나 이틀 정도 굶게 되면 이 간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보조 배터리처럼 꺼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간이 딱딱해진 간경화 환자들은 어떨까요?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고요. 예비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굶어도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한 비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중인데요. 우리가 잘 때는 뭘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간 경화 환자들은 글리코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면 중에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근육을 녹여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근육을 녹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근육을 녹이면서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나와서 간성 혼수가 유발될 수도 있고요. 또 근육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근감소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간학회에서는 간경화 환자들에게 자기 전에 약간의 야식을 먹어라, 이걸 치료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야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김밥이나 라면 같은 게 절대 아니고요. 두부나 계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소량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야식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이런 분들은 이 방법을 응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면 양질의 단백질인 계란이나 두부 같은 야식을 드시는 걸 권고드린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채우기보다는 비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식에 있어서도 분명히 간에 나쁜 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술 같은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지금은 빼도록 할게요. 의외로 간에 나쁜 음식 첫 번째, 보양식이라고 생각하는 사골 국물, 그리고 마블링이 있는 소고기입니다. 뼈에서 우러나온 진한 기름이라던가 아니면 소고기에 붙어있는 하얀 마블링,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포화지방이거든요. 이런 포화지방 덩어리가 간에 들어가면요, 지질 독성을 일으켜서 안정적으로 있던 간에 염증이라는 불을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지방간이 되고요. 이게 악화되면 간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간 경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판되는 샐러드 드레싱과 같은 초가공식품입니다. 여기에는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만드는 유화제라던가 다른 첨가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물질들이 우리 장에 들어가면요, 장 점막을 망가뜨리고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깨트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장이냐고요? 요즘 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이 주로 주장하고 있는 장간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과 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장 점막이 약해지면 이 점막을 뚫고 독소가 들어가서 혈관으로 들어가고요. 이 혈관이 바로 간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간이 독소를 다 받아내야 되는 상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간은 쉴 틈 없이 독소를 해독하게 되고 만성 염증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샐러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샐러드 드레싱보다는 그냥 발사믹 식초나 아니면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간에 나쁜 마지막 음식, 바로 짠 음식이에요. 우리 짠 음식이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건 상식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고혈압이나 아니면 콩팥 기능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짠 음식이 간에도 안 좋다는 사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2015년도에 진행된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과도한 나트륨을 섭취하는 경우 대사 이상 지방간이나 간 경화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과도한 나트륨이 들어오게 되면 극심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요, 이 산화 스트레스가 간에 있는 성상세포라고 하는 것을 깨우게 됩니다. 이 성상세포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섬유 조직을 뿜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가 되고 간 경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짭짤한 찌개라던가 젓갈 같은 음식이 사실은 지방간을 간 경화로 보내버리는 치명적인 식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간 건강을 위해서 피해야 되는 음식도 있지만 또 골고루 챙겨 먹으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는 썰포라판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2015년도 도쿄대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는요, 이 썰포라판이 함유된 브로콜리를 2달간 섭취시켰더니 ALT 그리고 감마 GT가 감소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썰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열에 약하다는 거예요. 브로콜리를 팔팔 끓는 물에 10분 이상 삶게 되면 이 썰포라판이 다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 건강을 위해서라면 브로콜리는 삶지 말고 4에서 5분 정도 가볍게 쪄서 드시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간에 좋은 두 번째 식품, 바로 마늘입니다. 우리가 마늘 하면 생각나는 알싸한 향, 바로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 알리신 그리고 셀레늄이 간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실제로 2021년도에 진행된 임상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15주 동안 이 마늘을 섭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전신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더라, 이런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마늘은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물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중요한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알리신의 함량을 가장 높게 섭취하려면 생마늘을 드셔야 되는데요, 생마늘을 그냥 먹으면 속이 좀 쓰릴 수 있어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늘을 잘게 다진 다음에 공기에 5에서 10분 정도 노출시키면요, 알리신을 활성화시키는 효소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주 가볍게 가열해서 드시면 마늘의 영양 성분은 극대화하면서 매운맛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좋은 조리 방법이 되는 거죠. 간에 좋은 마지막 음식, 바로 호두 등 견과류입니다. 2021년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성인 25,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하루에 15에서 30g, 그러니까 대략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 지방간의 유병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더라, 이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간에 있는 염증을 억제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전을 통해서 간에 중성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커피가 간에 좋은지 여쭤보시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커피는 전 세계 간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간 건강식품입니다. 간 경화와 간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영국 바이오뱅크에서 50만 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장기 추적 관찰을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잔에서 4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들의 경우 간 질환의 발병 위험은 21% 감소했고요,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망 위험은 49%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커피콩에 있는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물질이 간에 있는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이고요. 성상세포의 활성화를 막아서 간이 딱딱하게 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간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오직 블랙커피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커피를 달달하게 먹겠다고 시럽이나 프림을 넣게 되면요, 그 자체로 액상과당이나 포화지방을 간에 쏟아붓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육량은 의외로 우리 간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허벅지 근육은 제2의 간이다, 이겁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이 해독해야 될 맹독성 암모니아를 근육이 대신 해독해준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피 속에 남아도는 잉여 포도당을 근육이 싹싹 스폰지처럼 흡수해준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간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중년층의 지방간 발병 위험이 2배에서 4배까지 높더라, 이런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간 건강을 위해서라면 영양제 같은 것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걷는 거나 아니면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해서 허벅지 근육을 챙겨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은지도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간 건강뿐만 아니라 당뇨나 아니면 심폐 건강을 위해서 권장되는 운동량이 있는데요, 바로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정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사실이고요. 건강을 위해서 그냥 설렁설렁 걷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도 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딱 이 정도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운동은 가능하면 허벅지 근육을 챙길 수 있는 스쿼트 같은 운동이나 아니면 계단 오르기, 이런 운동이 좋다 말씀드립니다. 지방간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꼽자면 바로 본인 체중의 5에서 10%를 감량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체중을 빼겠다는 욕심이 너무 앞서서 밥을 굶어버리고 체중을 한 번에 빼는 게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밥을 막 굶으면서 체중을 급격하게 빼면 우리 몸은 지금 상태가 위험하다, 이런 비상신호를 울리게 됩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말초에 있는 지방세포들에서 중성지방이 싹 분비가 돼서 혈액을 따라 돌다가 간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한 번에 많은 지방이 몰려들기 때문에 지방 간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하면 우리 몸의 제2의 간, 허벅지 근육도 빠질 수 있거든요. 이 상황이 반복되면 암모니아나 아니면 남아도는 당분이 다 간으로 가서 꽂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간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 건강을 위해서 체중 감량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감량하는 게 가장 건강에 좋은 방법이다, 기억해 주세요. 간 건강을 위해서는 무언가를 채우기보다는 비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죽어가는 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싼 영양제보다는 간에 나쁜 음식을 끊고 간에 좋은 류의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위장을 비운 상태로 일찍 잠자리에 들고 낮에는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챙긴다, 이런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황달이라던가 아니면 붉은 반점 같은 이상한 초기 신호가 보인다면요, 지금이 간을 이전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내 몸 상태를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